날카롭다. 야, 그럴 수 있느냐?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선거 거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날인 3월 14일 선거 불포기를 재확인하고 선거에 임한다. 그러나 이날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등 공공연한 부정투표가 감행됐다. 온갖 부정과 불법이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저질러진 가운데 관권과 금권이 총동원된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였던 것이다. 참다 못한 민주당에선 선거 당일 선거 무효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민주당 마산시 지부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오전부터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대에 가담,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번졌다. 당시 시위 군중들은 선거 무효를 외치며 마산시청으로 통하는 이곳 대로로 몰려들었다. 여기서 제 뒤쪽으로 한 700m만 가면 마산시청이 나옵니다. 이 대로상이 그날 제일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부정선거 개표가 시작되고 있는 마산시청을 탈취하든지 안 그러면 그 개표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 쏘았습니다. 또 우리가 시청 앞으로 나가면 그 스리커터나 소방차 뒤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튀어나와서 저희를 막고 그런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체류탄이 발사되고 공포탄이 발사되고 곧 바로 실탄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마산에서 최초의 유혈 사태를 빚은 것이다. 당시 무학초등학교 담벼락에 남겨진 총탄 자국. 이처럼 경찰은 수백 발의 총알을 쏘아댔고 마산은 피로 물들었다. 당시 17살이었던 김무신 군. 그 역시 부정선거의 분노를 느끼고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야 했다. 총상을 양 사관나고 난리나 얘.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잘생겼다 다 죽었다 하선 다 죽었다. 엄마 사람이 나도 반찬을 미치 피는 게라 그럴 때는 시청에 막 시청 안에 많이 제피가 있단다 또 이런 소리 듣기는 막 별이 하나 소리 다들 뛰는 게라. 이날 경찰의 발포로 10여 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를 외쳤던 김영길 군. 그 역시 가슴에 총상을 입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만다. 그때 그의 나이 18이었다. 한참 걸어가다가 보면은 그 심화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앞에 큰 강장이었어요. 큰 강장이었는데 강장 옆에 우리가 서갖고 있었는데 총이 막 타닥타닥타닥 나오더라고요. 불꽃이 막 타닥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뒷골목을 숨었지요. 걱정 많이 했죠. 집에서 걱정하고 뭐 소식도 못 듣고 이래갖고 있는데 잠을 안 자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이 놀랬죠. 오랜만에 뭐 그러고 가슴 아프다 뭐 덩어리 뜨겁다 이러더만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는 뭐 혈압에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야당의 선거 무효 주장에 대해 무효 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리고 온갖 부정투표 작전으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자유당은 득표수까지 조작하는 개표 부정을 자행한다. 그 결과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 92%, 이기붕 78%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 3월 17일, 3.15 부정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회의는 유혈로 얼룩진 마산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선거 승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격려사로만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혈 사태 직후 험악했던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산 사건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며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자유당 정권과 민심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3.15 부정선거로 유혈 사태까지 빚은 상황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마산 사건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며 국민들의 이 소요를 선거에 들뜬 국민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이 전국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바로 김주열 군의 죽음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실종된 지 근 한 달 만인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이 신문을 보면 이 김주열 군 머리에 박힌 최루탄의 크기며 또 그 각도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남원 고향 땅을 떠나 마산으로 유학길에 오른 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김주열 군의 죽음은 온 마산을 울분에 떨게 했으며 전 국민의 시선을 마산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3월 마산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40여 년 동안 세상에 묻혀졌던 음반 하나가 발견된다. 학생 시위를 부추긴다고 해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금지곡이 됐던 노래였다. 손인호라는 60년대 가수의 가요 히트 앨범. 노래는 거기에 수록돼 있었다. 남원 땅에 잠들었네란 제목의 이 노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는 곡이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김주열 군. 그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2개월 뒤 한복남 씨가 곡을 붙이고 차경철 씨가 가사를 써서 만든 것이다. 그 마산의 그 중앙부두에서 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신문과 방송에 전국으로 나갔을 때 온 국민이 다 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저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일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미도 레코드 회사 그 아미동에 한문호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신문을 봤거든요. 보면서 선생님 이걸 노래를 하면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 쓰는데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원통하게 죽었구나. 억울하게 죽었구나. 몸부림친 3.15는 군우가 만들었나. 마산시민 참고로. 마산 시민 흥분되어 총칼 앞에 싸울 3.15 부정선거를 온몸으로 부정했던 사람들. 시대의 거대한 폭력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자식과 형제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사람들. 매일 울분에 젖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못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처럼 3.15 부정선거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유당 정권으로선 어떤 식으로든